요 용어를 썼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어 이 테일 현상을 설명하시오라고 할 때 항상 설명하시오는 뭐 자세히 설명하시오인데 간단히 설명하시오가 아니면 간단히란 말이 쓰여 있지 않으면 뭐 자세히 설명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야 두 가지 얘기를 다 하고 그다음에 어 제 시간에 제출을 했으면 20점 만점에 20점 이렇게 받는 거죠. 두 가지 얘기라는 것은 GSA에서 VGS죠. VGS에서 인가된 것은 VGB에 연결된 전압이 인가된 것과 같고 그래서 얘네들은 이 필드가 여기에 굳이 뭐 표현을 하면 이 필드를 크기를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사실은 뭐 이걸 끝까지 쭉쭉 그렸어야 되는데 하여간 그건 생략을 하고 첫 번째는 하여간 그래요. VGS에 의한 이 필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들을 보면 이 필드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있어. 그냥 전압 얘기만 하고 있고 그런 학생들은 이제 감점을 했습니다. 많이 감점을 했고 얘는 FET니까 이 필드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필드 이펙트니까 이 필드가 이 크기가 같다. 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림을 좀 그려 줬어야 돼 이렇게. 그림을 안 그리는 학생들도 있어. 그런데 인제 뭐 상세하게 막 그 말을 잘 썼던 학생들은 그냥 그림을 그리든 안 그리든 뭐 거의 감점 없이 채점을 했는데 그림을 반드시 그려 줘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되니까 일렉트론 덴시티가 뭐 하여간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뭐 영어로는 evenly distributed라고 얘기하는 일렉트론 덴시티가 골고루 되어 있다가 이제 전압이 작을 때는 VDS 전압 얘기를 하는 거죠. VDS 전압이 작을 때는 영향을 못 미치다가 전압이 커지면서 헤일링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여기 VDS에 의한 것은 VGD라고 썼나요? VDS죠. 이거 이렇게 썼을까? 음. 하여간 작을 때는 영향을 못 미치다가 그 말도 썼으면 참 좋겠고 커 커지면 테일링 뭐 이 현상 지금 뭐 이렇게 테일 현상이 발생한다. 그런데 왜 발생하는지를 상세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커지면 발생한다." 이렇게 쓴 학생들도 많아요. VDS에 의한 이 필드의 방향 얘기를 좀 했었어야 되고
방향에 의해서 방향은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이 필드를 상쇄하는, 그러니까 VGS에 의한 이 필드를 상쇄하는 방향으로 이 필드가 형성이 되는데, 그런데 A, B, C 하면 C 포인트에서 VDS에 의한 이 필드가 제일 크고 A로 갈수록 작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결과적인 이 필드는 A 포인트가 이 방향으로, 그림을 뭐 그리지는 않았지만 이 방향으로 크고 작고, 여기는 뭐 지금 같게 그렸으니까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 이 부분에 A의 일렉트론 덴시티가 제일 크고 C 부분은 일렉트론 덴시티가 0이다. 뭐 완전 0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뭐 0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테일 현상이 발생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두 번째 얘기 중에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왜 이 필드, 그러니까 VDS에 의한 이 필드가 C에서 제일 크고 A에서 작은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들어갔었어야 돼요. 그러한 것이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안 들어간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내가 설명을, 이걸 뭐 상세하게 설명을 하기가 좀 그래서 그냥 전화번호를 여기다가 대고 그냥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VDS는 뭐 하여간 이렇게 주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그렸는데, 사실은 그림이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그림이 이렇게 사실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쪽 전체적으로 저항이 걸려 있는 거니까 이거 그림을 좀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해를 하도록 그림을 한번 크게 그려 볼게요. 이 저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있는 거예요. 이 저항은 무슨 저항이냐면 요 채널의 저항을 세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VDS가 이렇게 걸려 있어도 이 점이 전압이 제일 크고, 가면서 볼치 드랍 저항을 계속 거쳐 가니까 볼치 드랍에 의해서 여기는 0이 되는 거고, 이 끝으로 갈수록 전압이 점점 작아지죠. 그래서 점점 전압이 채널을 거쳐 가면서 드레인에서 소스 쪽으로 가면서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이 필드가 이렇게 크기가 점점 작아진다는 얘기를 사실은 했었어야 돼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을, 그래서 전압을 이렇게 걸고 하나는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걸린 거라고 얘기했는데, 얘도 사실은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해 주는 거죠. 얘의 저항이라는 것은 어떤 방향의 저항이냐면 이 방향의 저항입니다. 이 방향의 저항.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면 이렇게 그 SiO2 바로 밑에부터
바디의 메탈의 바로 밑에까지의 substrate에 쭉 걸려 있는 저항.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어 근데 인제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때 저항에 대한 얘기를 안 해 가지고 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더 어려웠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여튼 간에 수업 시간에 했던 그림들을 그리고 이런 그림들을 3 개를 그리고 설명을 한 학생들은 전부 다 만점 처리했으니까 그렇게 알도록. 아 일부만 했어요. 어제 채점하다가 SBS에서 트롯신이 떴던가? 그걸 즐겨 보는데 그게 시간이 확 당겨졌더라고 앞으로. 그래서 그걸 보느라고 중간에 중지를 해서 오늘 다 채점을 할 거예요. 하여간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우고. 그래서 어제 설명을 할 때 VDS 전압이 커져 가면 작을 때는 이렇게 이 기울기가 이 기울기가 RDS 온 분의 1 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가다가 점점 커지면 인제 옆으로 테일 현상이 발생하면서 옆으로 이렇게 휘기 시작하다가 요 지점, 요 지점을 트랜지션 포인트라고 해서 천이점이라고 우리말로는 얘기를 하는데 오밍 리전하고 세추레이션 리전하고 만나는 점, 그걸 천이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천이점의 전압은 VDS가 점점 커지다가 하여간 이건 뭐 천이점 혹은 뭐 세추레이션 포인트라고 표현도 하긴 하는데 하여간 이 천이점에서 트랜지션 포인트에서 VDS 전압을 VDS 셋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이 이 필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VGS에서 만들어진 이 필드하고 VDS에서 만들어진 이 필드가 같아야만 이 필드가 제로가 되고 그래야만 거기서 일렉트론들이 모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되면 되는데 VDS = VGS 그런데 여기 마이너스 VT라고 스레시홀드 볼티지가 관계를 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면 이 식을 굳이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왜 VDS 전압이 VDS 문제를 VDS가 VGS 빼기 VT 여기서 n이면 n0 n 타입이면은 뭐 n과 같을 때 왜 핀치 오프가 발생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이 그림을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림. 어떤 그림?
소리가 나네. 이 그림.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이 그림. 그래서 요 지점에서 바로 시작된 요 지점에서 이 필드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면 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요 물성에 관련된 거는 다 끝내려고 해요. 그래서 VGS 전압의 크기에 따라서 이 전압의 크기가 점점 커갈 때마다 당연히 VD의 셋 전압은 점점 커지겠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니까 VG의 셋 전압이 점점 커진다. 요렇게 VGS 전압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얘네들이 여기가 VDS 셋 1 이러면 여기는 VDS 셋 2 여기 VDS 셋 3 여기가 VDS 셋 4 이렇게 해서 VGS 전압이 커지면서 얘네들도 VDS 셋 전압도 점점 커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앞에 식에서 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이어 놓은 이 선 이렇게 쭉 이어 놓은 이 선의 왼쪽 이 왼쪽을 오밍 리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트라이오드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냥 오밍 리전이라고 이해를 하면 편하겠죠. 왜냐하면 성질이 저항 성질이니까. 뭐 왜 트라이오드라고 여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트라이오드라는 말은 우리 다이오드는 양극 이고 트라이오드는 삼극이에요. 삼극. 근데 삼극이라는 것이 오믹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냥 오믹 리전 하면 편합니다. 그래서 밑에 식을 봐야 되는데 밑에 식이 이게 한 페이지 안 보여서 이걸 어떻게 나타났네. 아예 밑으로 내리면 되는구나. 여기 그 보이는 오밍 리전에서의 이 ID 전류
id 전류는 kn이라는 상수값이 있어요. 이 kn 상수값은 반도체를 만들 때 주어지는 값이에요. 반도체 설계할 때 '아 내가 kn 얼마 얼마로 하겠다.' 그러면 채널의 랭스는 얼마나 하고 이런 등등등의 예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값이 주어지는 거고, 우리 전자회로에서는 이 값을 바로 줄 거니까 여러분들은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식이 보면 VGS하고 VT는 VGS도 값을 줄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주고선 문제를 풀겠죠. VGS가 얼마로 주어졌을 때 아이디를 구하시오 이런 게 인제 문제에 나오는데, 이 식에서 보면 VDS가 여기 이렇게 보면 제곱의 형태로 돼 있어요. 포물선의 형태를 갖고 있다 이거죠. 포물선 형태. 그림 보면은 그림 자체가 이렇게 약간 포물선처럼 이렇게 그림이 보이죠. 그죠? 물론 요 왼쪽만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래서 어 2차 방정식으로 주어진다. 그래서 FET는 이 2차 방정식만 잘 다룰 줄 알면 BJT보다도 앰프를 이해하는 게 쉬울 수도 있어요. 앰프를 이해한다? 그러니까 등가회로로 표현해 갖고 보는 게 쉬울 수 있는데, 여기서 인제 학생들이 되게 헷갈려하고 하는 거예요. 이 2차 방정식 잘 다루지를 못해서. 어떻게 다루는지는 나중에 상세히 설명할 거니까 요렇게 된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이제 이 새추레이션 영역에 있는 얘네들, 얘 보면 얘는 또 새추레이션에서의 그 식은 좀 단순해요. 단순하고 VDS의 영향을 받지를 않아요. 아까는 VDS 영향을 받았죠. 그죠? 얘는 오로지 VGS에 의한 영향만 받는다. 그리고 VGS가 이렇게 있고, VGS가 VT보다 클 때부터 전류가 증가하는데, VGS와 ID와의 관계식은 이와 같이 또 포물선이죠. 이거 포물선. 당연히 2차 방정식이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COX나 W, 채널 위드, 채널 랭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 몰라도 돼요. 이거 모르고 그냥 KN을 바로 줄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다. 우리가 워밍 리전하고 세추레이션 리전에서 전류의 방정식이, BJT는 아주 쉬웠어요. 그죠? IC는 베타 IB 하면 땡이었는데, 얘는 이건 이제 리니어 리전에서만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서만 전류가 딱 한식으로 주어져서 편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워밍 리전하고 세추레이션 리전의 전류식이 다를 뿐더러 2차 방정식으로 돼 있어서 머리가 좀 아프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다룰 것인지 공부를 인제 다음 시간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이거는 우리 원래 정상적으로 앤모스를 그리면 심볼이 이렇게 그려져요. 복잡하게 그려지는데 이렇게 그리지 말고 심플하게 요렇게 그리자. 여기 그림에서 잘 보이질 않지만 여기. 그래서 여기 앤모스 앤모스는 소스 쪽에 화살표를 이렇게 그리면 되겠다 하는 거예요. npm 트랜지스터를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이미터, 컬렉터, 베이스 할 때 하여간 이미터가 소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그림을 그릴 때 이 게이트를 겉멋을 부리느라고 여기다 갖다 끝에다가 붙였는데 뭐 그렇게 그릴 필요 없어요. 이렇게 가운데다가 이렇게 붙이면 돼요. 어 그리고 요 그림에서는 여기를 이렇게 두껍게 칠해서 여러분이 그림을 그릴 때 이걸 보고 여기를 막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하느라고 시간 들일 필요 없어요. 그냥 한 번만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지우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플리션 마스펫이 있는데 어 상세히 설명하지는 않고 얘가 뭐 하는 거냐면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이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전압을 인가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와 같이 채널이 형성이 돼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얘는 어 게이트와 소스 사이의 전압이 0볼트, 0볼트가 되더라도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전압을 걸면 전류가 흘러요. 그러니까 어 아까 얘기했던 인해인스먼트 마스펫은 VGS가 0이면 얘는 컷오프였죠. 그죠? 채널이 형성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디플리션 줄여서 디플리션 마스펫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디플리션 모드 마스펫 얘는 VGS가 0이더라도 컷오프 영역이 아니다 이거죠. 컷오프 영역이 되려면 VGS가 너무 혼자 설명하니까 어렵네. 박동균 학생 네.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지? 네, 잘 알고 있어. 디플리션 모드 마스펫을 컷오프 네. 시키려면 컷오프 영역으로 보내려면 VGS가 0보다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잘 모르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한 학생이 모르겠다 뭐 아무 생각 없이 들었구나. 잠깐만 생각해 보면 알 텐데.
작아야 됩니다. 어? 작아야 됩니다. 0보다 작아야지, 그지? 응. 네. 맞았어. 0보다 작아야 돼. 컷오프로 보내려면 채널을 없애야 되니까 채널을 없애려면 이 필드가 어떻게 형성이 돼야 돼요? 이 필드가 이렇게 이 필드가 형성이 돼야만 이 필드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 이 자유전자들은 이 자유전자들은 이렇게 이 필드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죠. 그죠? 자유전자는 이 필드 그러니까 이 필드가 빨간색 방향으로 서 줘야만 이 SiO2 밑에 모여 있던 이 필드 저기 자유전자들이 그것의 화살표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거예요. 움직이니까 인제 없어지겠죠, 채널이. 그러니까 당연히 VGS가 어떻게 되냐면 거꾸로 인가요, 거꾸로. 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하여간 여러분이 요것만 이해하고 뒤에 뭐 상세한 내용들은 음 여기 심볼이 지금 가려져 있어 갖고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 심볼 보이나요, 화면에? 네, 보입니다. 나는 이걸 뭘 표기를 하려면 적당한 위치를 끌어올리기가 힘들어서 왜 이렇게 만들어 놓 이게 나 요 심볼을 이렇게 그리면 '아 이게 디플리션 모드 마스펫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돼요. 여기 보면 여기에 이렇게 두껍게 밑에 뭐가 있죠? 요것이 인제 '채널이 이미 있다.' 이런 말인 거예요. 어. 이것도 또 헷갈리네. 이거 N이었나? NN인가? 뭐가 맞죠? 나이를 먹으니까 채널? NN이 맞습니다. 응? NN이 NN이 맞나? 네. 갑자기 헷갈려. 그럴 때가 있어 사람이. 하여간 어 음 요렇게 되면 뭐 하여간 '디프레션 모드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 나온 내용들은 생략을 하고 P채널 P채널 인핸스먼트 마스펫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를 해 보자. P채널은 그림을 요렇게 그리는데 여기 그림이 안 보이지만 S에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PNP 트랜지스터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M 이 PMOS도 이해하기가 좀 쉬울 거예요, PNP. 우리 얘를 동작시키려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전압이 인가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V 여기가 화살표 E니까
화살표가 있는 곳은 여긴 S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N모스든 P모스든 화살표가 있는 곳은 무조건 S예요. 거기다가 화살표가 끝에 붙어 있는 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붙어 있어야죠. 그래서 얘도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똑같이 그림을 그리는 거고, 이렇게 VEB, 여기가 베이스고 여기 컬렉터니까 VEB가 뭐 옛날에 BJT 배울 때는 뭐 0.7 볼트 이렇게 걸어서 얘를 동작시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P 채널 마스펫 PMOS도 S 쪽의 전위가 G보다 높아야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VSG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S 쪽에 플러스, G 쪽에 마이너스라고 표시를 하고 있고, VSG 전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또 전압을 이렇게 VEC가 되어 있는 것처럼 얘도 이렇게 VSD가 되도록 일반적으로 동작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는 일반적으로 BJT 트랜지스터랑 좀 BJT랑 FET랑 다른 것은 얘가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NMOS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전류가 이렇게만 흐르고 얘도 이렇게만 흐르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양방향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 그거를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물론 양방향이라고 해서 양방향으로 회로를 구성해 갖고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여러분들이 FET를 다루는 분야에 가서 일을 할 때 양쪽 방향을 한 회로 가지고 양쪽 방향을 다 다루도록 쓰는 거를 보는 분야는 전력 전자 분야 이 딱 한 군데만, 그것도 아주 드물게, 보기도 힘들 정도로 드물게 사용하고 있다라고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그냥 BJT처럼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NPN 트랜지스터는 여기가 ID는 KN의 급의 VGS 빼기 VTN VDS 빼기 VDS의 제곱, 이렇게 돼 있었어요. 세츄레이션 이전의 ID는 KN의 VGS의 마이너스 VTN, 이렇게 돼 있었죠. 여기 뭐 사인 극성을 표시하는 부분이 요 변수의 밑에 보통 이제 subscript, 서브 혹은 뭐 suffix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들인데, 요거는 상수였으니 아니죠. 요 부분들인데
요 서픽스에 두 개가 들어가 있으면 문자가 두 개가 들어가 있으면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를 얘기해요. 그래서 VAB다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이거 잊으면 안 돼요. 혹시 회로 이론 시간에 배웠을 텐데 잊어버린 학생은 저렇게 기억을 다시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별표 100개. 그리고 여기서 보면 피모스하고 엠모스는 여기 보면 얘는 이거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어, 이렇게 쓴 이유는 뭐 이렇게 했을까 그런데 원래 주어질 때 VTP 값이 음수로 주어져요. 음수로 주어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 백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수식을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여기는 VT에는 당연히 인제 당연히라기보다 양수로 주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 놨다. 왜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옛날에는 공부할 양이 많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냥 복잡하게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 심심하지 않게 했는데 지금은 너무 세상이 복잡해져서 저런 것까지 일일이 구분해서 기억을 해야 하니 여러분들은 너무 힘들다. 하여간 그래도 화이팅을 해야죠. 지우기 하고 여러분들이 인제 반도체 공학을 하든 안 하든 반도체 분야에서 살든 안 하든 회로를 하는 사람들은 이 CMOS라는 말을 엄청나게 많이 듣습니다. CMOS. CMOS가 도대체 뭐야? PMOS도 아니고 NMOS도 아니고. CMOS 공정을 만들었어요. 뭐 이런 말도 많이 하고. 이거는 CMOS는 컴플리멘터리라는 건 뭐 컴플리멘트의 형용사죠. 그죠? 보조의 혹은 뭐 보충의 이런 건데 이거는 트랜지스터가 하나로 구성되는 게 아니고 PMOS와 NMOS가 연결이 돼 있는 이런 형태예요. PMOS와 NMOS가 직렬 연결. 이거 BJT 할 때도 배웠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거를 배웠을 거예요. 그죠? 여기는 이제 NPN이 위에 가 있고 여기는 PNP가 밑에 가 있는데 여기는 PMOS가 위에 가 있고 NMOS가 밑에 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회로를 동작시킬 때 전원에 관련된 문제라 뭐 특별한 거 뭐 그것도 뭐 특별하다면 특별하죠. 하여간 회로를 동작시키기 편한 게 PMOS를 위에 올려 놓고 NMOS를 밑에 내려 놓는 건데 구체적인 거는 지금 뭐 설명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요. 어쨌든 간에 요렇게 돼 있다.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쓰냐면 보통 이렇게 베이스는 같이 묶고 얘도 보통 이렇게 같이 묶어서 써요. 이렇게. 여기를 이런 형태를 뭐라고 부르냐면 푸시 풀
이런 말도 여러분들이 회로를 하면서 많이 들을 거예요. 푸시풀 회로 혹은 토템폴 회로. 이게 다 같은 말인데 아 이렇게 나오면 '아 얘네들은 시모스로 구성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여기는 시모스라고 하면 이렇게 집적 회로에다가 쓴 것, 직접이 아니고 집적이죠, 집적. 직접 회로로 이렇게 구성된 걸 시모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디스크릿 소자로 연결해서 구성했으면 보통 말을 푸시풀 회로나 토템폴 회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푸시풀 회로나 토템폴 회로, 결국은 이제 시모스 회로죠. 이것들이 동작을 어떻게 하는지는 음 온오프 영역에서 인제 보통 동작을 하는. 예. 하여간 '이런 회로가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고 어 응용 회로를 하려면은 여러 회로를 놓고선 또 복잡하게 설명을 해야 돼서 거기까지는 이 전자회로에서 가르치는 영역이 아닌 것 같아서 이거는 생략을 하도록 합시다. 응용 회로죠, 응용 회로. 그래서 여기서 디플리션 모드는 여러분들이 지우고 이 위에 있는 것들은 다 앞에서 설명했던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원래 수업을 종료하고 시험을 봐야 되는데 오늘은 이 물성에 관련된 부분을 다 끝내기로 했으니까 좀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이 얼리 이펙트 우리 안현수 학생, 안현수 학생 네. 왜 과제나 강의 노트나 이런 걸 하나도 안 내고 있지? 아, 오늘부터 내리겠습니다. 아, 지난주 화요일에는 제대로 못 들어가지고. 얼리 이펙트가 뭔지 한번 설명해 볼래? BJT에서 배웠지? 네, 교수님. 응?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세요. 얼리 이펙트. 컬리 임팩트. 컬리 임팩트. BJT에서 이런 그림 봤죠? 그죠? 네.
이게 이제 IB1, IB2, IB3에 따라서 IC, VC 이렇게 하고 여기 이렇게 모이는 거, 그죠? 네. VA. 이거랑 똑같은 안현수 학생 마이크 꺼도 돼요.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마주친다. 여기서 모인다. 그래서 이 기울기가 다이나믹 레지스턴스 R5분의 1이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던 걸 기억할 거예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마스펫도 이런 것이 존재한다. 그래서 아웃풋 레지스턴스인데 파이나이트란 말보다는 다이내믹이란 말을 쓰는 게 좋을 거예요. 동적 출력 레지스턴스, 출력 저항, 동적 출력 저항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BJT 할 때는 이거를 전부 다 RO를 어떻게 놓고 풀었냐면 무한대로 놓고 풀었어요. 그죠? 전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어떻게 본다는 얘기냐면 그림을 이렇게 그린다는 얘기죠. 까만색이 아니라 파란색으로. 그래서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X축과 평행하게 가도록 하게 되면 RO가 무한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스펫도 이렇게 문제를 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음, 어차피 수업을 집중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니까 그냥 문제를 내고 이 부분은 또 중요한 부분들이라 다음 시간에 설명하기로 하고 문제를 내볼게요. 설명을 잘 듣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니까. 이 퀴즈가 몇 번째더라? 퀴즈 3번인가요? 3번입니다. 3번? 네, 3번 맞습니다. 3번 맞죠? 네. N 채널 N 채널 디프리션 마스펫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고
문제입니다. N채널 디플리션 마스펫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고 컷오프 영역으로 동작시키려면 VGS가 왜 0V보다 작아야 하는지 설명하시오. 이거를 지금부터 풀어서 지금 58분이니까 1시 25분까지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수업 듣느라 고생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게요.